기원전 480년.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평화로웠던가요? 아닙니다. 늘 경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대한 위협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 중의 왕 크세르크세스 대제가 이끄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대군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병사들, 사나운 기병대, 활을 든 궁수들. 그들의 발 아래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시아를 집어삼키고 유럽의 문턱까지 다다른 이 거대한 제국의 칼날이 이제 평화로운 에게해를 넘어 자유로운 그리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도시국가들, 저마다의 이념과 이해관계로 얽혀있던 그들은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망의 그림자가 그리스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델포이의 신탁마저 비극을 예언하며 그리스인들을 나락으로 몰아넣었죠. 그러나 이 절망의 한가운데 굳건히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켜온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파르타. 오직 강인한 전사를 길러내기 위해 존재했던 군사국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장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고통과 인내로 단련된 강철 같은 육체,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냉혹한 정신. 그들에게 전쟁은 삶의 숙명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길목, 테르모필레. 뜨거운 샘이라는 이름의 이 좁은 협곡은 거대한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단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 전사들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들의 희생은 어떻게 불멸의 전설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2500년 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벌어진 영웅들의 불꽃 같았던 3일을 추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닌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일부 거인의 그림자, 그리스의 선택. 기원전 5세기. 세계는 거대한 두 문명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동방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방에는 그리스 폴리스들이 번성했죠. 그중 페르시아는 고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하며 서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심장에는 아버지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점지만 잔혹한 야망으로 가득 찬 왕 크세르크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꿈, 즉 그리스 정복이라는 수건을 이어받았죠. 선왕 다리우스가 마라톤에서 당했던 굴욕적인 패배는 크세르크세스에게 지울 수 없는 치욕이자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정복을 넘어 그리스의 영혼을 꺾고 모든 이들에게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였죠.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군대는 무려 170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 학자들은 병참의 한계를 고려해 10만에서 30만 사이로 추정하지만 그 숫자가 얼마였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대군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들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배다리를 놓아 바다를 건넜고 거대한 수로를 파서 산을 뚫었습니다. 자연마저 정복하려는 듯한 크세르크세스의 광기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리스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침공 소식은 그리스 전역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스파르타는 군사적 명예를, 코린토스는 상업적 번영을 추구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도시국가들.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과연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분열된 그리스는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탁은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불과 철의 물결이 너희에게 올 것이며 오직 나무병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절망에 빠진 사절단들은 그리스 전역으로 이 암울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일부는 페르시아에 항복하려 했고
일부는 도망칠 채비를 했죠. 하지만 그리스인의 심장 속에는 자유라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의지. 바로 이 자유를 향한 열망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그리스 폴리스들을 서서히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그리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죠.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 그것은 스파르타에 있었습니다.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이 학문과 예술, 상업에 몰두할 때 스파르타는 오직 전쟁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곧 전쟁이었죠. 7살이 되면 가족의 품을 떠나 아고게라는 혹독한 훈련 시스템에 편입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채찍질은 일상이었고 오직 생존만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아고게를 통해 길러진 스파르타 전사들은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패배는 곧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전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똘똘 뭉쳤죠. 스파르타 군대의 핵심은 바로 팔랑크스라 불리는 밀집 대형이었습니다. 8열 종대로 늘어선 전사들이 거대한 방패로 몸을 보호하고 6m 길이의 창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대형은 뚫을 수 없는 강철의 벽이자 거대한 파쇄기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방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것 위에 누워 돌아오라. 즉, 승리하여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시신으로 실려 돌아오라는 의미였습니다. 투항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교육과 문화는 스파르타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강인함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부 운명의 길목, 테르모필레의 선택.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테르모필레 협곡이었죠. 뜨거운 샘이라는 이름의 이 길목은 불과 몇 미터 폭에 불과한 좁은 통로였습니다. 한쪽에는 깎아지른 산맥이 솟아있고 다른 한쪽에는 험난한 에게해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좁은 통로에서는 수십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수십 명 이상이 진격할 수 없었죠. 크세르크세스에게 이 테르모필레는 단순한 지리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거대한 정복 야망을 가로막는 마지막이자 가장 귀찮은 관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적 우위가 이 좁은 길목에서 무력화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퇴는 없었죠. 그는 이 협곡을 뚫고 그리스의 심장으로 진격해야만 했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동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동반했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물, 보급품이 필요했고 이는 페르시아 군의 기동력을 제한하는 요소였습니다. 테르모필레에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페르시아 군의 보급선을 끊고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스는 이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로 진격해올 때 스파르타에는 중요한 종교 축제, 카르네이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기간 동안 스파르타는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스파르타의 법이자 전통이었죠.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페르시아 군은 그리스의 심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조국을 구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300명의 정예 친위대, 즉 자신의 왕실 경호대만을 이끌고 테르모필레로 향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할 길임을 그들 스스로도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도 알고 있었죠. 아내들은 비장하게 남편의 방패를 넘겨주며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실려 돌아오라는 스파르타의 전통적인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걸었습니다. 조국과 가족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스파르타의 명예를 위해. 죽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300인의 맹세.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불굴의 의지이자 다가올 비극을 감당할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테르모필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그리스 폴리스에서 온 병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들 역시 자유를 수호하려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죠. 포키스, 오푸스 로크리스, 테스피아, 테베 등에서 온 약 7,000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레오니다스 왕은 이 연합군의 총지휘권을 맡아 좁은 협곡을 활용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군이 반드시 지나야 할 유일한 길목을 봉쇄했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 페르시아를 상대로 그리스가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그들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페르시아군의 막대한 병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전사들은 각자의 진지에서 잠 못 이루며 다가올 전투를 기다렸죠. 그들에게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대군과의 전투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운명이 이제 테르모필레 협곡의 좁은 길목에서 결정될 참이었습니다. 3부 3일간의 지옥, 불멸의 저항. 마침내 운명의 첫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군세를 보고 두려움에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기다렸지만 그리스군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분노한 왕은 마침내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페르시아의 정예 궁수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화살비가 쏟아져 내렸죠.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들어 올려 하늘을 뒤덮은 화살비를 막아냈습니다. 마치 강철 지붕이 생긴 듯 했습니다. 화살은 마치 무의미한 빗줄기처럼 방패에 박혔을 뿐 그들에게 상처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궁수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어서 페르시아의 경보병들이 협곡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씩 떼지어 스파르타의 팔랑크스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좁은 지형은 페르시아의 수적 우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며 창과 방패로 페르시아 병사들을 갈아마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맷돌처럼 페르시아 병사들은 산산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협곡은 순식간에 시체와 피로 뒤덮였습니다. 첫날의 전투는 페르시아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분노했습니다. 첫날의 굴욕적인 패배에 크세르크세스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비책, 불사신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1만 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한 명의 병사가 죽으면 즉시 다른 병사로 교체되어 항상 1만 명을 유지했기에 불사신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적도 이들을 막을 수 없었죠. 불사신 부대는 협곡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싸웠던 병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력한 공격과 뛰어난 전투 기술로 스파르타의 방패벽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인들은 더욱 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이 부러지면 단검을 뽑아들었고 맨손으로 적의 목을 졸랐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인내와 용기가 테르모필레에서 펼쳐졌습니다. 불사신 부대마저 스파르타의 벽을 뚫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협곡은 피바다로 변했고 시체 더미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전술적인 후퇴를 가장하여 페르시아군을 더 깊숙이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적이 방심한 순간 그들은 일제히 돌아서서 맹렬하게 반격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혼란에 빠져 도망쳤고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추격하며 학살했습니다. 이틀간의 전투는 스파르타의 압도적인 우세로 진행되었습니다. 300명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경악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웅의 이야기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입니다. 평화를 틈타 그리스를 파괴하려는 욕망. 테르모필레를 파고든 배신자의 그림자. 에피알테스라는 이름의 한 지역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형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파르타군에 합류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불만과 함께 페르시아의 막대한 보상에 눈이 멀었죠. 에피알테스는 크세르크세스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의 산등성이에 숨겨진 양치기들만이 아는 비밀 통로의 존재였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스파르타군의 후방을 급습할 수 있다는 말에 크세르크세스의 얼굴에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예 부대를 이 비밀 통로로 보냈습니다. 이 비밀 통로를 지키는 것은 약 1000명의 포키스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군의 접근을 알아채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수의 정예 병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페르시아군은 스파르타의 등 뒤에 도달했습니다. 테르모필레의 철벽 방어가 이제 배신자의 칼날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부 최후의 저항, 불멸의 유산. 새벽녘, 레오니다스 왕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비밀 통로를 통해 이미 후방에 도달했다는 것. 이제 스파르타군은 전방과 후방에서 동시에 포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죠. 왕은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 연합군에게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헛되이 희생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페르시아에 맞설 다음 싸움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 전사들,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맹세와 함께 남기를 자원한 약 700명의 테스피아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스스로를 방패 삼아 그리스의 나머지 병사들이 안전하게 퇴각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이 트자 테르모필레 협곡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전방과 후방에서 동시에 공격해왔습니다. 이제 팔랑크스 대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방패와 창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육체와 정신력의 의지에 싸웠습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적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두르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레오니다스 왕은 최전선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칼날 아래 수많은 페르시아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수한 화살과 창에 맞아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왕의 죽음은 스파르타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는 참혹한 현장에서 스파르타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맹세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모든 스파르타인들이 쓰러졌습니다. 테스피아인들 역시 마지막까지 함께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00명 전원의 전사. 하지만 크세르크세스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교훈이자 그리스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가장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그리스가 페르시아에게 전략적으로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3일 동안 페르시아 대군을 붙잡아둔 덕분에 그리스 연합군은 전력을 재정비하고 반격할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은 그리스 전역에 자유를 위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테르모필레의 소식은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그리스 해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괴멸시켰고 이듬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육군은 페르시아를 최종적으로 격퇴하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테르모필레에서 버티지 못했다면 아마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고 서양 문명의 뿌리인 그리스의 민주주의, 철학, 과학, 예술은 꽃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서양 문명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은 그곳에 새겨진 영웅들의 흔적을 느낍니다. 스파르타 300인. 그들은 역사 속의 숫자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전쟁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전설입니다.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자신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는 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 300인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파르타 300인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